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확정 판결, 대법원이죠. 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예고가 대략 한 5시쯤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언론 매체들이 취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물론 했습니다만, 취재해서 내린 결론,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젯밤 방송, 오늘 신문 매체 이런 데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를 쭉 이제 저희가 받아보는 셈인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근데 어디도 정확하게 예상한 게 없습니다. 다 그냥 파기환송 가능성, 이러면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고기각 가능성, 그럼 서울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인하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은 거의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정말 균형감 있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기자들의 심정, 그거는 취재가 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스스로 대법원에서 이거는 형량 얼마야 라고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 이 부분은 대부분이 다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변호사들 얘기만 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한 데가 있긴 한데, 그건 정말 아주 드문 이런 케이스고요. 근데 JTBC 흔히 알려져 있듯이 친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여기는 좀 독특하게 보도를 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선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선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경우 상고 기각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일 나오는 것이 상고 기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물론 단서를 달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파기환송, 그거는 대선이 3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재판을 시작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원합의체의 빠른 심리 과정을 볼 때 상고 기각, 즉 무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있다. 물론 파기환송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파기자판 이 가능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JTBC가 가장 이재명 후보의 유리한 쪽으로 일단 예고를 해놓은 상태다.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 상고기각 가능성을 자기들의 취재라고 하면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느낌을 갖도록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참석을 했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다 하니까 법대로 하겠지요 라고 단 한마디 한 거 외에는 없고요. 자, 그럼 실제 대법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언론 매체들이 지난 4월 22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고 바로 오후에 평의를 했죠. 오후에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4일에 또 평의를 했습니다. 이때 또 뭐 했다는 거죠? 이때 이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게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5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정하고 5일 동안 판결문을 쓰지 않았겠느냐. 아주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요?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문 갖다 놓고 2심은 무죄. 2심 판결문 갖다 놓고 뭐가 맞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2심에서 새로운 증언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취소했고 성남시 공무원 2명인가 나왔고 없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1심에서 했던 똑같은 증언 내용을 가지고서 판단만 달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갖다 놓고 어떤 게 맞느냐는 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이런 거죠. 거기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은 아니지만 명백한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백현동 관련해서 그건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을 2심에서 잘게 쪼개서 그걸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이유로 뒤집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법관들이 뭐 2심 판결이 맞다라고 하면 뭐 제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 그거야 뭐 저항할 방법은 없겠죠. 뭐 그렇게 되면 또 그쪽으로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른바 선거법 허위사실유포라는 이 처벌 조항은 형해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결정을 대법원이 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언론 보도로 보면 24일에 사실상 결론이 났다. 그럼 그로부터 지금 보안 유지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고요. 자, 그럼 대법원이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에 대한 배경 설명, 이런 부분은요, 언론 매체들 아주 공통적입니다. 결국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정치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조직 보호의 논리,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대단히 많다 하는 거 하나. 그렇지 않고 아니야, 다른 고려가 없이, 이런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신속하게 판단한다, 이런 원칙에 따랐을 것이다. 이 또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신속 판단의 원칙에만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넘겼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9일 만에 지금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3월 28일인가 뭐 그때 2심이 나왔으니까 26일, 6월 26일인데 지금 대선 때문에 앞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려가 없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 정치적 고려는 하는 거죠. 다만 대선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소모적 공방,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고자 대법원이 일찍 결정을 하는 거다. 저는 그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내용이 또 대법원이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 그 유력자한테 줄 섰다, 이런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상고기각인 경우에 이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은 있을 수가 있죠. 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을 지적한 언론 매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고기각해서 무죄를 확정하면 이재명 후보 쪽에 대법원마저 줄 섰다, 이런 뒷말이 나올 게 뻔하고, 파기환송을 하면 아니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우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 뭐 이런 걸 우려하는 그 언론의 논평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이 원칙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물론 이거 없어진다고, 이걸 대법원에서 뭐 확정한다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다 터는 건 아닙니다. 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터는 거지. 가장 빠른 거 하나 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빠른 거 하나, 그거는 일단 털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털고 대선에 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사법 리스크 전체 그 덩어리를 본다면 아직 더 큰 덩어리들이 남았는데 그건 뭐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나올 경우 어떨 것이냐. 왜냐면 만약에 6월 3일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장동 재판, 뭐 의정교사 재판, 뭐 당장 5월 27일에도 대장동 재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어제 판사가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다음 기일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뿐만 아니고 그건 대선 전이니까 대선 후에 앞으로 남은 4개의 재판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다면 파기환송이 되면 여전히 5개가 되겠죠. 이 5개의 재판이 헌법 제84조에 소출을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에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판단을 하면 6월 3일 이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6월 3일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오늘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라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6월 3일 이후에 이재명 관련한 재판은 계속하는 거냐 계속하지 않는 거냐. 선거법만 끝난 거지 다른 건 안 끝났으니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러면 대법원이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는 거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헌법 제84조에 관한 것도 판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거야말로 누가 봐도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때 이미 다수설은 재판은 계속된다. 소출하는 거는 검찰이 기소를 말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다시 뒤집는다? 그러면 역시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법원마저 줄을 섰다.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뭐 그게 뭐 세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이런 뭐 정치적으로 유력한 주자에 줄을 선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